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12월 절반가량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주요 여행사 그리고 업체들의 경영 계획이 발표되죠. 하나투어가 2020년 경영 계획을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올 한 해 조금 우울한 하나투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행사들도 우울한 한 해를 보냈죠. 자, 지난해 발표한 2019년 경영 계획의 중심 어떤 아젠다가 디지털이라면 이제 2020년 경영 계획의 핵심 아젠다는 컨텐츠입니다. 자, 하나투어는 12일 본사 대강당에서 경영진과 국내외 자회사 대표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경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 경영 목표는 신개념 패키지 여행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 고객이 원하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컨텐츠를 수집, 여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상품, 컨텐츠를 하나투어 패키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재무 목표는요, 2019년 계획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2019년 재무 목표의 경우 본사와 국내외 자회사를 합쳐 매출은 9,549억, 영업이익은 602억 원이었으나 오늘 발표한 2020년 재무 목표는 본사와 국내외 자회사를 합친 매출 8,577억 원, 매출은 조금 줄었고요. 이에 따른 영업이익은 지난해 6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340억 원으로 올해 예상 실적인 매출 7,657억 원, 영업이익 106억 원대 대비 각각 12%, 221.8% 증가하고 항공권 판매 포함 모객 인원은 505만 명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모객 목표도 작년 수준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자, 경영 방침 보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회사, 열린 회사, 강한 회사 이렇게 정했고요. 주요 내용은요. 사랑이 있는 회사는 이제 직원 간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임직원 전용 할인 및 제휴 상품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복리후생 확대하고요.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택적 시간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또 현지의 협력사들과 올해 조금 이것 때문에 뉴스에서 좀 이슈가 됐었죠. 현지의 협력사들과 상생하고 상호 신뢰 형성을 위해 공급사가 직접 원가를 입력하고 자동 정산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 협력사 등과 합자사 설립을 통해 해외 법인 기능을 강화하고요. 글로벌 거점을 확대하는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린 회사, 강한 회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강한 회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컨텐츠를 제공하는 차세대 플랫폼을 선보입니다. 내년 한 2월 오픈 예정으로 돼 있죠. 패키지 여행과 개별 여행의 장점을 접목시킨 형태로 패키지 여행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합니다. 항공권 포함 불포함, 단체 단독 행사 등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CRM 고도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경영계획 발표를 맡았던 박상한 하나투어 회장은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여행업계 불황과 여행시장의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위기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며 기획여행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 여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고객 중심형 상품과 컨텐츠 제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적 지금까지와는 비교적 상당히 큰 변화라고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던 랜드사가 직접 상품가를 입력하는 이런 시도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올 한해 이거 이런 문제 랜드사와의 문제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되기도 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표면상 드러난 것으로는 좀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한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업무 협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토부는 국토부 나름대로 교통편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관련한 컨텐츠 두 기관이 합쳐서 수도권 분산이죠.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연결할 수 있는 교통편도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이것이 핵심인데 이제서야
이 핵심을 좀 파고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뉴스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 편의 높이고요. 지역 기반 시설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협력 정책을 발굴 추진한다는 합니다. 예. 일단 협력을 했으니까 같이 손잡고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굴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좀 잘 돼야 됩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좀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아마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관광과 항공 분야 협력 기반 바탕으로 외래 관광객, 인바운드죠. 지방공항 입국을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 추진해서, 추진을 위해서 협력 사원도, 협력 사업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4월에 발족한 관광 항공 정책 협력 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서, 또 계속 다양한 컨텐츠 소통 강화하고 발굴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철도 문제까지 같이 논의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진정한, 왜냐하면 국내 인트라바운드도 그렇고 인바운드도 그렇고 특히나 국내 관광은 여행사를 통할 일이 거의 없죠. 자가용 시대니까. 그래서 근데 여행사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가더라도 지방 곳곳에 그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지 발전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서는 좀 힘들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가벼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피내어죠. 내년 3월 부산, 김해, 헬싱키 첫 취항 앞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높죠.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요. 피내어에서는 현지 공식 산타입니다. 공식 산타라고 누가 공식을 붙였는지는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핀란드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한 모두가 인정한 공식 산타 마을이 있죠. 예. 자, 그래서 공식인데 자, 산타 할아버지를 매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내년 3월 김해 취항을 앞두고 산타 할아버지를 피네어가 부산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익숙한 산타 할아버지인데 부산이 그렇게 추운 지방은 아니죠. 그래서 적응은 어떻게 하셨나 궁금합니다. 자, 초청해서요. 그 부산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핀란드 대표 캐릭터인 무민 열쇠고리 선물하고요. 기념 촬영도 하고요. 부산을 방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 취항하는 부산 노선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을 했죠. 내년 3월 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해 헬싱키 직항 A350 최신 기종이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 3회 운항 예정에 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산타크로스는 피니어를 타고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과 유럽 도시를 직접 방문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김동완 피네어 한국지사장은요, 핀란드 국적 항공사인 피네어는 내년 부산 취항을 앞두고 부산 경남 시민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물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여행정보라는 사이트에서 저희가 좀 가져온 내용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대형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보도를 해드린 호주의 제스타 항공이 저비용 항공사인데 항공 기종은 최신의 기종, 대형 기종을 쓰죠. 보잉 드림라이너 787. 그래서 우리나라 진에어도 대형기를 쓰지만 LCC가 대형기 도입을 통해서 중장거리 노선 확대까지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라는데 A330 기종 도입 검토라는 내용입니다. 시행된다면 국내 LCC로서는 진에어에 이어 중장거리 기종을 보유하는 두 번째 LCC가 되겠죠. A330 기종은 통상 300석 규모로 유럽 등 장거리 비행도 가능하죠. 자, 저비용 항공사 특성을 고려해서 좌석을 최대 400석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중장거리 노선은 모두 운항 가능한 기종이죠. 현재 우리나라 항공시장에서 단거리 소형급 항공기만 운영하는 저비용 항공사로서는 이미 포화 상태인 근거리 네트워크는 더 이상 새로운 활로를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때 중장거리 기종 운용이 가능하다면 단번에 네트워크를 더 확장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온라인 투어가 여행업계에서는 드물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이죠. CCM 제한 인증을 세 번째 재연장하는
수상을 인증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소기업 여행사 직군 중소기업에서는 온라인 투어고요. 대기업군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수상을 오늘 했더라고요. 예. 자, 소비자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회사 내 정책들을 개선을 했죠. 2년마다 고객 서비스 운영 평가, 뭐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온라인 투어는 이번 재인증을 통해서 고객 중심 경영이 성숙 단계에 들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지난 5월에 이제 최고 고객 책임자 CCO죠. 여행사업본부 백준호 이사 신규 선임하는 등 일단 사람부터 배치를 해놓고 이런 부분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혜연 온라인 투어 대표도 앞으로 고객 만족 위에 관리자 시스템 고도화하는 등 맞춤형 CRM 서비스 구축, 뭐 최적화된 CCM 통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이 이제 그 창립 20주년을 맞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미리. 더욱더 성장하는 여행사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소식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주 소식도 뭐 굵직한 중요한 소식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동영상 뉴스는 내년도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 작업 때문에 12월 18일까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